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어디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아니면 혼자여도 기분 좋은 편안한 그런 휴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이번니의 앤 읽어 드리려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린드 부인과 마릴라와 앤이 지역 개선협회 이야기를 나누는 그 부분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린드 부인도 인정했다. 그 패가는 여러 해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눈엣가시였지. 만일 너희 개선론자들이 레비 볼터씨를 설득해서 마을을 위해 자기한테 아무 소득도 없는 일을 하게 한다면 나도 개선 과정을 지켜볼 거다. 아무렴 그래야지. 앤, 비록 어떤 쓰레기 같은 양키 잡지에서 얻은 생각 같긴 하지만 내게도 뭔가 생각이 있는 모양이니 말리지는 않겠다. 하지만 너는 학교 일만 해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거야. 거기에다 개선협회 일로 더 성가시게 될까봐 이웃으로서 충고하는 거란다. 단지 그뿐이야. 하지만 네가 그 일에 마음을 쓰기로 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밀고 나가리라는 걸 알지. 너는 늘 어떻게든 일을 성취해 왔으니까 말이다. 린드 부인의 이러한 평가가 결코 틀리지 않다는 사실은 앤의 굳게 담은 입술선이 말해주고 있었다. 앤의 마음은 온통 개선협회를 구성하는 문제에 쏠려 있었다. 화이트 샌즈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예정이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항상 집에 있게 될 길버트 블라이드는 지역 개선협회에 대해 열광적이었다. 또 마을 젊은이들 대부분도 임시회의와 그에 따르는 자잘한 재미에 끼고 싶어 했다. 앤과 길버트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개선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다. 앤과 길버트는 개선에 대해 토론하면서 이상적인 에이번니가 바로 자신들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질 때까지 계획을 짰다. 레이첼 린드 부인에게는 또 다른 소식이 있었다. 프리실라 그랜트가 카모디 학교로 온다는구나. 앤, 혹시 그 애와 퀸스 전문학교에 같이 다니지 않았니? 앤이 소리쳤다. 네, 맞아요. 어머, 프리실라가 카모디에서 가르치는군요. 너무너무 기뻐요. 앤의 잿빛 눈동자는 저녁 별처럼 반짝거렸다. 린드 부인은 앤 셜리가 정말 예쁜 아가씨인지 아닌지 언제쯤 제대로 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새삼 사로잡혔다. 네, 여기까지가 챕터 1이고요. 그 뒤 이 성급한 매매와 때늦은 후회 읽어드릴게요. 참고로 이 부분이 정말 재밌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이 있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성급한 매매와 때늦은 후회. 다음 날 오후, 앤은 다이애나 베리와 함께 물건을 사러 마차를 타고 카모디에 갔다. 다이애나 역시 지역 개선협회 회원이어서 둘은 카모디에 갔다 오는 길에 줄곧 협회 이야기만 나누었다. 마차가 에이번니 마을 회관을 지나고 있었다. 에이번니 마을 회관은 사방에 가문비 나무가 빽빽이 우거진 골짜기에 자리 잡은 초라한 건물이었다. 그때 다이애나가 말했다.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을 회관에 페인트 칠을 하는 거야. 너무 불명예스러워 보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집을 부술 수 있게 해달라고 레비볼터 아저씨를 조르기 전에 먼저 여기에 모여서 힘을 모아야 해.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시는데 그 일은 아마 어림도 없을 거래. 그 아저씨는 너무 인색한 사람이라 그런 일로 시간을 허비하진 않을 거라셨어. 그러나 애는 희망을 갖고 말했다. 남자애들이 볼터 아저씨를 위해 판자를 뜯어내어 땔감으로 쪼개드리겠다고 한다면 아저씨도 기꺼이 집을 헐라고 하실 거야.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처음엔 천천히 해나가야겠지. 모든 게 한꺼번에 개선되길 바랄 순 없잖아. 물론 우선은 여론을 모아야 해. 다이애나는 여론을 모은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으나 왠지 그럴싸하게 들려 그런 목적을 가진 협회에 속한 것이 더욱 자랑스러웠다.
어젯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 앤. 카모디와 뉴브리지와 화이트 샌즈에서 나오는 길이 만나는 곳에 삼각 구획지 한 군데가 있는 걸 알고 있지? 어린 가문비 나무들이 울창한 그곳에 그 나무들을 다 쳐내고 자작나무 두세 그루만 남겨둔다면 멋있지 않겠니? 어머, 멋지다. 그리고 자작나무 아래에 마을 사람들이 앉아 쉴 수 있는 벤치를 만들자. 또 봄이 오면 가운데에 화단을 꾸며 제라늄도 키우는 거야. 다이애나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다만 우린 하이람 슬럼 부인이 길가에 젖소를 풀어놓지 못하게 무슨 수를 써야 할 거야. 안 그러면 그 젖소가 제라늄을 다 먹어치울걸? 앤, 이제 여론을 모은다는 말뜻을 알 것 같아. 저기 볼터 아저씨네 낡은 집이 보인다. 저렇게 빈민굴 같은 집을 본 적이 있니? 그것도 길가 바로 근처에 말이야. 난 창문이 떨어져 나간 낡은 집을 보면 눈알이 뽑힌 채 죽어있는 뭔가가 생각나. 그러나 애는 꿈을 꾸듯 중얼거렸다. 난 버려진 낡은 집이 무척 슬퍼 보여. 늘 저 집의 과거가 떠오르고 한때는 즐거웠을 옛 시절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곤 해. 마릴라 아주머니 말씀이 오래전엔 저 낡은 집에도 대가족이 살았는데 언제나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넘쳐 흘렀대. 그때는 예쁜 뜰도 있고 집 전체가 덩굴장미로 뒤덮인 아름다운 집이었다지. 그런데 지금은 텅 빈 채 휑하니 바람만 떠돌고 있잖아. 얼마나 외롭고 애처로운 느낌이 드는지. 달 밝은 밤이면 오래전 저곳에 살았던 어린아이들의 유령과 장미와 흥겨운 노랫소리가 돌아올지도 몰라. 그러면 저 낡은 집은 잠시라도 다시금 새롭고 즐거운 곳이라고 꿈꿀 수 있겠지. 다이애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는 상상하기 힘들어, 앤. 우리가 유령의 숲에 유령이 있다고 상상했을 때 우리 어머니와 마릴라 아주머니가 얼마나 꾸짖으셨는지 기억 안 나니? 지금도 난 날이 어두워지면 마음 편히 그 숲을 지나갈 수가 없어. 볼터 아저씨네 낡은 집도 그렇게 상상한다면 겁이 나서 도저히 지나갈 수 없을 거야. 더군다나 그 아이들은 죽지도 않았잖아. 다들 커서 잘 살고 있는데 뭐. 그중 한 사람은 푸죽간 주인이고 말이야. 꽃과 노래도 유령이 될 수는 없잖아. 애는 낮은 한숨소리를 얼른 삼켜버렸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다이애나와는 변함없이 절친한 친구였지만 상상의 세계 속에 빠져들면 언제나 혼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애는 이미 오래전에 터득했다. 상상에 사로잡히는 것은 가장 친한 친구조차 함께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앤과 다이애나가 카모디에서 물건을 살 때부터 천둥이 치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비는 금세 그치고 빗방울이 나뭇가지에 걸려 반짝거리는 좁은 길을 따라 흠뻑 젖은 고사리들이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나무가 우거진 자그마한 골짜기를 지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즐거웠다. 그러나 커스버트 샛길로 막 접어들자 아름다운 경치를 망쳐놓은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눈앞에는 비에 촉촉히 젖어 더욱 비옥해 보이는 해리슨 씨의 잿빛나는 푸른 귀리밭이 오른쪽으로 쭉 뻗어 있는데 바로 그 밭 한복판에 반지르르한 옆구리를 귀리 속에 묻은 채 뻔뻔스레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저지종 젖소 한 마리가 버티고 서 있지 않은가. 순간 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마차 고삐를 떨어뜨리며 제멋대로 남의 곡식을 훔쳐먹고 있는 그 동물한테는 통하지도 않겠지만 입술을 꼭 다문 채 벌떡 일어났다. 애는 말 한마디 없이 곧장 마차 바퀴를 기어내려와서 다이애나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울타리를 가로질러 쏜살같이 달려갔다. 다이애나는 사태를 깨닫자마자 새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앤, 돌아와! 저 축축한 밭에 들어가면 옷이 엉망이 된다고! 아, 내 말은 듣지도 않네. 어쩌나? 혼자선 도저히 젖소를 몰아낼 수 없을 텐데. 어서 가서 앤을 도와줘야 해. 앤은 미친 듯이 귀리를 헤치고 나아갔다. 다이애나도 마차에서 깡충 뛰어내려 말을 말뚝에 단단히 메고 나서 예쁜 줄무늬 원피스를 어깨까지 들쳐올리고는 울타리를 넘어가 제정신이 아닌 듯한 친구를 쫓아가기 시작했다.
앤이 흠뻑 젖어 착 달라붙은 치마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없는 통에 다이애나는 곧 앤을 따라잡았다. 해리슨 씨가 여기저기 찍힌 발자국으로 짓뭉개진 귀리밭을 보았다면 아마 가슴이 터져버렸을 것이다. 가엾은 다이애나가 헐떡거렸다. 앤, 제발 멈춰. 숨차 죽겠어. 너도 흠뻑 젖었잖아. 앤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해리슨 아저씨가 젖소를 보기 전에 몰아내야 해. 어떻게든 그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나 물에 빠져 죽어도 좋아. 그러나 저지종 젖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쾌적한 땅에서 자기를 쫓아내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두 사람이 숨이 턱에 찬 채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젖소는 엉덩이를 휙 돌려 반대편 구석으로 곧장 뛰어갔다. 앤이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젖소를 막아! 뛰어! 다이애나! 뛰라니까! 다이애나는 정신없이 젖소를 쫓아 뛰었다. 앤도 빨리 뛰려고 갖은 애를 썼다. 그러나 못된 젖소는 자기 밭인 양 귀리밭을 헤집고 뛰어다녔다. 둘은 10분도 넘게 쫓아다니다가 겨우 젖소를 붙잡아 한 모퉁이 틈새를 통해 커스버트 샛길로 몰아냈다. 앤은 바로 그 순간만큼은 그저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은 마음뿐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샛길 밖에 멈춰 서 있는 마차를 보았을 때도 그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마차에는 카모디의 시어러 씨와 그 아들이 느긋하게 앉아 이를 드러내고 웃고 있었다. 시어러 씨가 킥킥거리며 말했다. 앤, 지난주에 내가 그 젖소를 바르라고 했을 때 발랐더라면 좋았잖니. 옷이 엉망이 된 채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앤이 대꾸했다. 원하신다면 당장이라도 팔겠어요. 지금 곧바로 젖소를 가져가셔도 돼요. 좋아. 전에 제안한 대로 $20로 쳐서 주지. 여기 우리 아들 짐이 곧장 카모디로 젖소를 몰고 갈 거야. 젖소는 다른 가축들과 함께 오늘 저녁 샬롯타운으로 갈 거다. 브라이턴에 있는 리드 씨가 저지종 젖소를 갖고 싶어 하거든. 잠시 후 짐 쉬어러와 저지종 젖소는 길을 떠났다. 흥분한 앤은 $20를 가지고 초록지붕 집 길을 따라 마차를 몰았다. 마릴라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앤? 아니, 아주머니는 괜찮아. 돌리는 내 거고 마릴라 아주머니가 판다고 해도 경매에서 $20보다 더 받을 것 같진 않으니까. 하지만 맙소사, 젖소가 또다시 자기 귀리밭을 헤집고 다닌 걸 해리슨 아저씨가 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명예를 걸고 맹세까지 했는데. 아무튼 젖소를 두고 맹세 같은 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어. 울타리를 뛰어넘거나 우리를 부수는 젖소란 놈은 믿을 만한 동물이 못 돼. 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린드 부인 집에 다녀온 마릴라는 벌써 앤이 젖소를 팔아치운 일과 젖소가 실려간 일까지 전부 알고 있었다. 린드 부인이 부엌 창가에 앉아 젖소 파는 장면을 거의 다 보고 나머지 일까지 추측해서 얘기해 준 것이다. 앤, 어지간히도 급하게 일을 처리했다만 나도 젖소가 없는 편이 낫다고 본다. 그런데 젖소가 어떻게 우리에서 빠져나왔는지 모르겠구나. 아마 널빤지 몇 장은 뜯어냈나 보다. 미처 그 생각은 못했어요. 지금 가서 살펴보고 올게요. 마티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죠? 아무래도 숙모 몇 분이 더 돌아가셨나 봐요. 꼭 피토 슬런 아저씨와 팔순의 일 같아요. 어느 날 저녁에 슬론 부인이 신문을 읽다가 슬론 아저씨한테 물었대요. 방금 팔순내 한 사람이 죽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팔순내란 무슨 뜻이죠, 여보? 그러자 아저씨는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들은 이미 죽어가고 있으니까 매우 위독한 사람들이라는 사실밖엔 모르겠어 라고 말했대요. 마틴의 숙모들도 그런 경우인가 봐요. 마릴라는 넌더리를 내며 말했다. 마틴은 다른 프랑스인들과 똑같아. 그 사람들은 단 하루도 믿을 수가 없다니까. 마릴라가 애니 카모디에서 사온 물건들을 훑어보고 있을 때 뒤뜰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1분 뒤에 앤은 손을 꽉 쥐고서 부엌으로 뛰어들어왔다. 앤 셜리, 무슨 일이니? 마릴라 아주머니, 어떡하면 좋아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다 제 탓이에요.
무모한 일을 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순 없을까요? 린드 아주머니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언젠가는 제가 엄청난 일을 저지를 거라고. 어떡 하면 좋아요? 지금 제가 그런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 속을 태우니? 그 엄청난 일이란 게 대체 뭐냐? 시어러 아저씨한테 판 그 저지종 젖소는 해리슨 아저씨네 거예요. 벨 아저씨한테 산 그 젖소라고요. 돌리는 지금 우리 속에 있어요. 앤셜리, 너 지금 꿈을 꾸고 있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 일은 악몽 같을 뿐 꿈은 아니에요. 지금쯤 해리슨 아저씨네 젖소는 샬롯타운에 있을 거예요. 마릴라 아주머니, 저는 궁지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 생애에서 가장 큰 곤경에 빠지고 말았어요. 어떡하죠? 뭘 어떡해. 가서 해리슨 씨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해리슨 씨가 돈으로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대신 우리 젖소를 줘야지. 뭐 우리 젖소도 그 집 젖소만큼 좋으니까. 애는 신음을 토했다. 하지만 보나마나 아저씨는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럴 거다. 원체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니까. 괜찮다면 내가 가서 얘기해 보마. 애는 절규하듯 큰 소리로 말했다. 안 돼요. 정말이에요. 전 그렇게 비겁하진 않아요. 모든 게 제 탓인데 아주머니한테 대신 벌을 받게 할 순 없어요. 제가 갈게요. 지금 바로요. 안 좋은 일일수록 빨리 끝내야 좋잖아요. 가엾은 애는 모자와 20달러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오다가 빠끔히 열려있는 식품 저장실 문틈으로 흘끔 안을 들여다보았다. 탁자 위에는 그날 아침에 앤이 특별히 맛있게 조합한 분홍색 당이를 입히고 호두로 장식해서 구워낸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금요일 저녁에 에이버니의 젊은이들이 개선협회를 만들기 위해 초록지붕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날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케이크였다. 그러나 당연히 펄펄 뚫 해리슨 씨와 친구들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애는 직접 요리를 해서 먹어야 하는 특별한 한 남자의 마음을 이 케이크로 누그러뜨려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케이크를 얼른 상자 속에 넣었다. 해리슨 씨한테 화해의 선물로 줄 셈이었다. 애는 샛길 울타리를 타고 넘어가 꿈을 꾸는 듯한 8월 저녁, 별빛 속에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들판을 가로질러 지름길로 접어들면서 침울하게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제발 아저씨가 말할 기회만이라도 주셨으면.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의 심정을 이제야 알 것 같아. 앤 너무 힘들었겠죠. 황당한 그런 반전이 있는 챕터였습니다. 3. 해리슨 씨 집에서. 무척 구식이고 나지막한 처마에다 온통 회칠을 한 해리슨 씨 집은 울창한 가문비나무 숲을 배경으로 서 있었다. 해리슨 씨는 셔츠바람으로 포도덩굴 아래 그늘진 베란다에 앉아서 저녁 식사 후에 담배 맛을 즐기고 있다가 문득 낯익은 사람이 길을 따라 걸어오는 것을 보고는 벌떡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해리슨 씨는 그저 너무 놀란 나머지 불편하기도 하고 또 그 전날 밝은 화를 낸 것에 대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앤이 품고 온 일말의 용기마저 앗아가 버렸다. 앤은 문을 두드리면서 비참한 기분으로 곰곰이 생각했다. 아저씨가 아직도 저렇게 흥분해 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으면 어떻게 나올까? 그러나 뜻밖에도 해리슨 씨는 유순한 미소를 머금은 채 문을 열어주고는 약간 흥분하긴 했지만 아주 온화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해리슨 씨는 파이프를 옆에 내려놓고 겉옷을 걸친 후 정중한 태도로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의자를 권했다. 세 장의 빗장 사이로 짓궂은 금빛 눈을 반짝이는 수다쟁이 앵무새만 없었더라면 앤의 환영식은 충분히 기분 좋게 지나갔을 것이다. 앤이 자리에 앉자마자 앵무새 친저가 제잘거렸다. 저런, 저 빨간 머리 애송이가 여긴 뭐하러 왔지? 해리슨 씨와 앤 중에 누가 더 얼굴이 빨개졌는지는 모른다.
해리슨 씨가 몹시 화난 눈길로 진저를 쏘아보았다. 저 앵무새는 신경 쓰지 마. 저놈은 항상 허튼 소리만 조잘대거든. 선원인 내 동생한테서 저 앵무새를 얻었지. 선원들이란 워낙 말을 함부로 하는 데다 앵무새란 놈은 흉내를 아주 잘 내거든. 가엾은 애는 불쾌한 감정을 애써 억누르고 자기 볼일을 떠올리며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해리슨 씨에게 반박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허락도 없이 그 사람의 젖소를 팔아버렸다면 앵무새가 아무리 무례한 말을 짓거린다 해도 상관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역시 빨간 머리 애송이란 말은 수월하게 참아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애는 굳게 결심하고 말했다. 아저씨께 고백할 게 있어서 왔어요. 저, 저, 저지종 젖소에 관한 거예요. 해리슨 씨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맙소사, 젖소가 튀어나와 또 내 귀리밭을 망쳐놨구나. 하지만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됐어. 어제는 내가 너무 경솔했어. 즉 말이야, 젖소가 그랬어도 괜찮아. 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 그뿐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보다 10배는 더 나쁜 일이에요. 전 말할 수... 세상에, 그럼 젖소가 내 밀밭에 들어왔단 말이냐? 아니에요. 밀밭이 아니에요. 그럼 양배추밭이구나. 내가 박람회에 내놓으려고 기르고 있는 양배추를 망쳐놨지. 그렇지? 애는 깊이 생각한 끝에 결론을 내리듯 말했다. 양배추밭도 아니에요, 아저씨.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여기 온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 제발 제 말을 가로막지 마세요. 그러시면 제가 몹시 초조해져요. 제가 다 말할 수 있도록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제 말이 끝나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음, 더 이상 말하지 않으마. 해리슨 씨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러나 진저만은 그 약속에 아랑곳하지 않고 앤이 정말로 고약한 앵무새라고 느낄 때까지 틈틈이 빨간 머리 애송이란 말을 내뱉었다. 저는 어제 제 젖소를 저희 우리 안에 가둬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카모디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젖소가 아저씨네 귀리밭에 있는 걸 봤어요. 다이애나와 저는 기를 쓰고 젖소를 몰아냈지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저씨는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온몸이 흠뻑 젖고 지쳐서 짜증이 났어요. 그때 마침 시어러 아저씨가 다가와서 그 젖소를 사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20를 받고 젖소를 팔아치웠죠. 제 잘못이었어요. 당연히 기다렸다가 마릴라 아주머니와 상의해봤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생각 없이 일을 처리하는 나쁜 버릇이 있거든요. 저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아저씨께 그렇게 말할 거예요. 시어러 아저씨는 젖소를 오후 열차에 실어 보내려고 곧장 끌고 갔어요. 그때 진저가 경멸에 찬 목소리로 다시 주절거렸다. 빨간 머리 애송이. 이번에는 해리슨 씨가 벌떡 일어나 앵무새가 아니라 다른 어떤 새였더라도 간담이 서늘한 표정으로 새 장을 옆방에 쳐놓고 문을 닫아버렸다. 진저는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고 한바탕 욕설을 퍼붓고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 해보았지만 결국 홀로 남은 것을 알고는 골이 나서 입을 다물어 버렸다. 해리슨 씨가 돌아와 앉으며 말했다. 미안하구나. 계속하렴. 선원인 내 동생은 저 새한테 예절이라고 눈꼽만치도 가르치지 않았어. 애는 커다란 잿빛 눈동자로 해리슨 씨의 당황한 얼굴을 호소하듯 극히 바라보며 예전에 어린애 같은 몸짓으로 손을 꼭 쥔 채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시고 나서 젖소우리로 갔어요. 그런데 아저씨, 제 젖소는 우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시어로 아저씨한테 판 건 바로 아저씨네 젖소였어요. 해리슨 씨는 뜻밖의 결말에 화들짝 놀라서 멍하니 소리쳤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는 일이. 애는 한탄하듯 말했다. 아, 제 자신과 다른 사람을 궁지에 빠뜨린 건 저로선 전혀 터무니없는 일도 아니에요. 저도 주의는 하고 있어요. 제 나이면 그렇게 생각 없는 행동을 그만둘 때도 됐다고 여기시겠지만
저는 도무지 그러질 못하는 것 같아요. 3월이면 17살이 되는데도 말이에요. 해리슨 아저씨, 용서를 바라기엔 너무 엄청난 일이죠? 너무 늦어버려 젖소를 돌려받지도 못할 것 같아서 여기 젖소값을 가지고 왔어요. 원하신다면 제 젖소를 대신 가지셔도 좋아요. 제 젖소도 품종이 아주 좋거든요. 제가 이번 일을 얼마나 죄송하게 생각하는지 표현할 길이 없네요. 해리슨 씨는 기운차게 말했다.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 아가씨. 그건 중요하지 않아.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고. 일이란 늘 터지는 법이지. 나도 때때로 너무 서두르지. 아주 심하게 말이야. 그렇지만 난 내 생각을 그 즉시 다 말하지 않고는 못 참는 성미지. 어쩌다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면 그저 본대로 나를 생각해버리는 거야. 지금 그 젖소가 양배추밭에 있다 해도 상관없어. 하물며 거기 있지도 않은데 뭐가 문제야. 네가 젖소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 그냥 네 젖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머, 고마워요, 아저씨. 아저씨가 화내시지 않아서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여기 와서 말하기가 끔찍했겠지. 내가 어제 그 난리를 피웠으니 말이다. 그렇지? 하지만 이젠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는 그저 좀 심하게 속에 있는 말을 다 해버리는 늙은이거든. 그게 다야. 너무 있는 그대로를 내뱉는 버릇이 있어서 다르지. 애는 자기도 모르게 불쑥 중얼거렸다. 린드 아주머니도 그래요. 해리슨 씨가 흥분하며 말했다. 누구? 레이첼 린드 부인? 나를 그 늙은이 수다쟁이와 같다고 말하지 마라. 절대 그렇지 않아. 한데 그 상자 안에 든 건 뭐지? 케이크예요. 애는 예상치도 못했던 해리슨 씨의 온화함에 마음이 놓여 날아오를 듯 홀가분해진 기분으로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제가 아저씨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아저씨는 케이크를 자주 못 드실 것 같아서요. 그래, 사실이야. 난 케이크를 아주 좋아한단다. 정말 고맙구나. 위쪽이 맛있어 보이는데 케이크가 다 맛있으면 좋겠다. 애는 기분이 좋아서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다 맛있어요. 혹 앨런 부인이 아저씨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가끔 맛없는 케이크를 만들곤 했어요. 하지만 이 케이크는 잘 된 거예요. 지역 개선협회를 위해 만든 건데 다시 하나 더 만들면 돼요. 그럼 이봐, 아가씨. 내가 케이크를 먹을 수 있게 좀 도와줘. 내가 주전자를 올려놓을 테니 함께 차를 마시자고. 어때? 애는 미덥지 않은 눈치로 물었다. 제가 차를 끓이면 안 될까요? 해리슨 씨는 싱긋이 웃었다. 내 차 끓이는 솜씨를 못 믿겠단 말이지. 잘못 짚었어. 아가씨가 마셔본 어떤 차보다 더 맛있게 끓일 수 있어. 그래도 아가씨가 하지. 다행히 지난 일요일에 비가 와서 깨끗한 그릇이 많아. 애는 날듯이 일어나 차를 끓이러 갔다. 차를 넣기 전에 차주전자를 물로 여러 번 헹구고 나서 난로를 깨끗이 청소하고 식탁을 차린 다음 찬장에서 그릇을 꺼냈다. 애는 찬장의 상태를 보고 적잖이 놀랐지만 현명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리슨 씨는 앤에게 빵과 버터와 복숭아 통조림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었다. 앤은 정원에서 꽃을 따와 식탁을 예쁘게 꾸미며 지저분하게 얼룩진 식탁보는 보지 않으려고 애써 눈길을 돌렸다. 곧 차가 준비되자 앤은 해리슨 씨 맞은편에 앉아 차를 따라주며 학교와 친구들 얘기며 자기의 여러 가지 계획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다. 앤은 지금 느끼는 이 편안함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해리슨 씨는 불쌍한 진저가 외로울 거라며 다시 데려왔다. 앤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모두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푸근한 마음으로 진저에게 호두를 건넸다. 그러나 진저는 기분이 몹시 상해서 친해지자는 호의를 싹 거절해버리고는 횃대에 시무룩이 앉아 깃털을 곤두세웠다. 그 모습이 꼭 초록빛과 황금빛으로 어우러진 공 같았다. 아저씨는 왜 저 앵무새를 진저라고 부르세요? 애는 적절한 이름을 좋아하는데 진저란 이름은 그토록 멋지고 화려한 깃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선원인 내 동생이 그렇게 지었지. 아마 저 새의 성격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난 저 녀석을 좋아한단다. 내가 저 녀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 물론 저 새에게도 단점이 있긴 하지. 이런저런 일로 제법 돈도 많이 들어. 어떤 사람들은 저 새가 욕하는 걸 싫어하지. 하지만 버릇을 고칠 수가 없어. 나도 노력해봤고 남들도 해봤을 거야. 또 몇몇 동네 사람들은 앵무새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어. 어리석지 않니?
나는 앵무새를 좋아해. 진저는 좋은 친구야.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새를 포기하진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야. 아가씨. 해리슨 씨는 마치 앤이 진저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속셈이라도 있는 것처럼 마지막 말을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앤은 별나고 까다롭고 성마른 이 키 작은 남자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케이크를 다 먹기도 전에 둘은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해리슨 씨는 개선협회에 대해 이해했고 찬성할 마음이 우러나왔다. 맞아, 해봐. 이 지역에는 개선할 거리가 많지. 사람들도 그렇고. 애는 얼굴을 붉히며 대꾸했다. 글쎄요. 애는 자기 자신과 특별한 친구들 앞에서는 에이버니 마을과 주민들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작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리슨 씨처럼 실질적으로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저는 에이버니를 사랑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해요. 이곳 사람들 역시 매우 좋고요. 해리슨 씨는 발그레하게 뺨을 붉히며 흥분한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얼굴을 의식하고는 덧붙였다. 약간 골이 난 것 같군. 그 머리카락에 썩 잘 어울리는데. 에이버니는 아주 좋은 곳이고 그래서 나도 여기에 자리 잡았지. 하지만 에이버니에 다소 결점이 있다는 건 아가씨도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애는 의리를 지키며 말했다. 저는 에이버니에 결점이 있어서 더 좋아요. 아무 결점도 없는 마을이나 사람들은 별로예요. 정말로 완벽한 사람들한텐 흥미가 없거든요. 밀턴 화이트 부인은 완벽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진 못했지만 그런 사람 얘긴 여러 번 들었다고 하더군요. 자기 남편의 첫 부인이 그랬대요. 첫 부인이 완벽한 사람이었던 남자와 결혼하는 건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 같지 않으세요? 해리슨 씨는 벼랑간 설명하기 어려운 격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완벽한 여자와 결혼하는 게 훨씬 불편할 거야. 차를 마시고 나자 앤은 해리슨 씨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집안일을 할 시간이 넉넉하다고 큰소리 치는데도 극구 그릇을 씻겠다고 우겼다. 물론 바닥까지 깨끗이 쓸어주고 싶었지만 빗자루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아예 없을까봐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다. 앤이 돌아가려 하자 해리슨 씨가 넌지시 말을 꺼냈다. 가끔 건너와서 얘기 좀 해주려무나. 멀지도 않고 서로 이웃답게 지내야지. 난 네가 하는 개선협회에 상당히 관심이 있단다. 재미있을 것 같아. 맨 먼저 누구하고 맞붙을 생각이냐? 우리는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참견은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개선하려는 건 오로지 마을뿐이에요. 애는 품위 있게 대답하면서도 해리슨 씨가 그 계획을 조롱하고 있지 않나 의심스러웠다. 앤이 떠나자 해리슨 씨는 창문 너머로 해질녘 저녁 놀이진 들판을 가로질러 나긋나긋하고 숙녀다운 경쾌한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퉁명스럽고 외롭고 까다로운 늙은이야. 하지만 저 조그만 아가씨한테 있는 뭔가가 나를 다시 젊어지게 했어. 이건 내가 다시 한번 느끼고 싶던 즐거운 감정이야. 해리슨 씨가 큰 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리자 진저가 조롱하듯 목쉰 소리로 외쳤다. 빨간 머리 애송이. 해리슨 씨는 앵무새에게 주먹을 쳐들어 보였다. 이런 심술궂은 새야. 내 동생이 너를 데려왔을 때 차라리 네 목을 비틀어 버렸더라면 좋았을걸. 또 나를 곤경에 빠뜨릴 셈이냐? 애는 즐겁게 집으로 달려와 마릴라에게 자신의 모험담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마릴라는 앤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가 방금 막 앤을 찾아 나서려던 참이었다. 앤은 행복하게 말을 맺었다.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마릴라 아주머니? 전에 린드 아주머니는 세상이 별로 좋지 않다고 불평했어요. 즐거운 일을 기대할 땐 언제나 적잖이 실망하게 마련이랬어요. 어떤 것도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말이에요. 글쎄요, 아마 맞는 말이겠죠. 하지만 세상엔 역시 좋은 면도 있어요. 안 좋은 일도 우리의 예상과 항상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 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게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저녁 해리슨 아저씨네 집에 갈 때까지만 해도 전 지독히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해리슨 아저씨는 아주 친절했고 저는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을 보냈어요.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우린 정말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최고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마릴라 아주머니, 저는 앞으로 젖소가 누구 것인지 똑똑히 알기 전에는 절대로 팔지 않겠어요. 그리고 전 앵무새가 정말 싫어요. 아, 너무 재밌죠?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챕터예요. 이 챕터는. 아, 하필 그 젖소가 앤의 젖소가 아니라 해리슨 씨 거였다니. 오늘 간식은 제가 내린 핸드드립 커피하고 제 동생이 구워준 바스크 치즈케이크입니다. 네, 정말 맛있고 포근하고 특히 커피랑 정말 잘 어울려요. 그 다음 5챕터를 읽어드리려고요. 훌륭한 여선생. 이제 드디어 앤이 학교에 출근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앤이 어떤 선생님이 됐는지, 어떤 학교 생활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5. 훌륭한 여선생. 그날 아침 앤은 생전 처음으로 전혀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 채 자작나무 길을 지나갔다. 학교에 이르렀을 때 교실 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전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새 선생님이 오면 얌전히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앤이 교실에 들어서자 빛나는 아침의 얼굴들이 책상 줄을 가지런히 맞추고 앉아 호기심에 찬 눈망울을 초롱초롱 빛냈다. 앤은 모자를 걸고 아이들을 마주보고 섰다. 앤은 자신이 느끼는 것만큼 그렇게 긴장되고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기를, 또 자신이 얼마나 떨고 있는지 아이들이 눈치채지 않기를 바랐다. 어젯밤 앤은 개학날 아이들에게 할 인사말을 쓰느라 거의 자정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앤은 수도 없이 인사말을 고쳐 쓰고 공들여 다듬고 나서 완벽하게 외워두었다. 이 훌륭한 인사말에는 특히 서로 돕고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등의 멋진 생각들이 강조되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순간 그 인사말을 한마디도 기억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10초밖에 안 되었는데 한 1년쯤 지난 듯한 시간이 흐른 뒤 앤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성경책을 꺼내세요. 곧 책상 뚜껑을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틈타서 앤은 숨을 죽이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앤은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 동안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어른의 나라로 가고 있는 어린 순례자의 행렬을 쭉 훑어보았다. 물론 대부분은 앤이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이었다. 앤의 동창들은 작년에 졸업했지만 1학년 아이들과 A번이로 전학 온 10명을 빼고는 모두 앤과 함께 학교에 다녔다. 앤은 이미 가능성을 자세히 알고 있는 그 아이들보다는 내심 전학 온 10명에게 마음이 더 끌렸다. 어쩌면 전학생들도 나머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할지 모른다. 하지만 반대로 그 아이들 중에 아주 뛰어난 아이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앤은 이런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다.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있는 아이는 앤서니 파이였다. 앤서니는 까맣고 작은 얼굴에 부르퉁한 표정을 짓고서 저기를 나타내는 새까만 눈으로 앤을 빤히 쳐다보았다. 앤은 즉시 앤서니가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어서 파이 집안 사람들을 완전히 눌러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반대편 구석에는 명랑해 보이는 꼬마 아티슬론이 있고 그 옆으로 죽은 깨 투성이 얼굴에 들창코인데다 희끄무레한 속눈썹이 덮인 왕방울만한 푸른 눈의 낯선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아마도 돈넬 씨의 아들 같았다. 그리고 요모조모 닮은 것으로 보아 그 아이의 누이 동생인 듯한 여자아이가 메리벨과 함께 옆줄에 앉아 있었다. 애는 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딸을 저렇게 입혀서 학교에 보냈을까 궁금했다. 그 아이는 면 레이스가 잔뜩 달린 연분홍빛 실크 드레스를 입고 실크 스타킹에 더러운 흰 실내화를 신고 있었다. 아이의 옅은 갈색 머리칼은 아주 심하게 고불거려 부자연스럽게 똘똘 말린 채 자기 머리보다 더 커다란 화려한 나비 리본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표정으로 보아 자만심이 넘쳐 흐르는 아이 같았다. 황갈색 머리카락을 어깨에 찰랑찰랑 늘어뜨린 창백한 꼬마는 아네타 벨인 것 같았다. 뉴브리지 학군에서 살던 아네타는 북쪽으로 45m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에이버니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다.
한 의자에 나란히 앉아있는 헬쑥한 여자아이 셋은 코튼네 아이들이 분명했다. 그리고 성경책 너머로 잭 길리스에게 살살 눈웃음을 치고 있는 담갈색 눈동자의 긴 머리 꼬마 미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프릴리 로저슨이었다. 얼마 전에 재혼한 프릴리의 아버지는 그래프턴에서 할머니와 살고 있던 프릴리를 집으로 데려왔다. 뒷자리에 앉아있는 볼품없이 생긴 키 큰